창녀는 왜 더러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 자체가 성에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나라죠. 그래서 이런 대화 주제 자체가 한편으론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뭐 어떠한 대화 주제든 간에 좀 철학 자체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약간 철학을 보태서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창녀가 왜 더러울까요? 그러니까 성을 팔아서. 그러니까 성을 파는 건 왜 더러울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미 성상품화는 성행이 되고 있죠. 근데 유독 창녀만 더럽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많이 해서 더럽다? 그러면 성관계를 많이 한 그런 커플들은 전부 더러운 걸까요? 그거는 사랑은 했으니까 괜찮지 않냐? 그러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군요. 그러면 또 그건 더러운 게 아닌가요? 헤어진 사람과는 사랑 없이 성관계를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죠. 연애하는 동안에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겠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뭐냐 완벽하게 정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헤어짐이죠. 그러면 성관계 횟수가 더러움의 기준일까요? 그러면 창녀가 본업이 따로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몸을 판다. 그러면 깨끗한 창녀인가요? 뭔가 이것도 아닌 것 같죠. 막 뭐 연예인 스폰 뭐 아니면 인플루언서 스폰 이런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몇 번 성관계를 갖고 몇백 몇천만 원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거야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정확한 얘기는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 그냥 뭐 소문을 그런 걸 많이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면 성을 팔고 돈을 받으니까 더러운 거죠. 그러면 연예인들은 다 더러운가요? 연예인들도 전부 다 성을 팔죠. 성상품화가 없는, 그런 얼굴 없는, 몸이 안 보이는 그런 가수나 연예인은 없잖아요. 연예인들도 다 자기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또는 복근, 아니면 뭐 가슴, 뭐 허벅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성상품화를 하고 있죠, 연예인들도.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뭐 버추얼 가수가 있긴 해요. 버추얼 가수는 그 애매하죠.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뭐 버추얼 아이돌도 성상품화라고 할 수 있다면 있겠죠. 캐릭터 상품화긴 하지만 그 캐릭터를 어쨌든 잘생기고 예쁘게 만든 거니까요. 뭐 일단 이분들은 좀 예외로 두고요. 또 성병이 걸릴 수가 있죠. 성병이 더럽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성병이 안 걸리면 깨끗할 수도 있다. 깨끗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나잇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 본 사람과 그날 성관계를 하면 잠자리를 갖는 것, 이거를 원나잇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누군가는 더럽고 누군가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다 큰 성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게 더럽다 깨끗하다의 문제는 아니죠.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윤리적으로도 문제는 없죠, 사실상. 근데 원나잇이 왜 더러울까요? 그러니까 돈을 서로 주고받았냐?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죠.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냐? 맞죠? 의외로 이게 맞아요.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잠자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랑을 한 거죠. 처음 봤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냐? 성관계를 맺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뭔데요?
그러니까 성관계의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혼전순결만이 깨끗한 거다? 이거는 너무 종교적인 문제죠. 그리고 뭐 첫날에 안 하고 일주일 뒤에 성관계를 해야 그게 깨끗한 거다? 그게 사랑이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뭐 1년을 정해놔야 되나요? 365일 딱 365일 되는 날 성관계를 해야 그게 사랑이고 깨끗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잇도 더럽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랑이라는 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야만 사랑이냐는 거죠. 만약에 길 가는 커플을 한 명한테 막 총을 겨눠요. 그리고 당신이 대신 죽으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 100명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할까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부조차도 100명 중에 100명이 날 쏘라고 하겠어요? 물론 부부가 커플보다는 비율이 많겠지만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방식도 전부 다르고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정말 뭐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는 거고,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창녀의 더러움은 뭐냐? 저는 세금을 안 내고 탈세하면서 성병 검사 안 하고 직업을 숨기고 성상품화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저는 더러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몸으로 직접 뛰는 창녀가 법방 VJ나 펜트리온에서 자위 영상 파는 사람들보다 성실하다는 거죠. 온라인 창녀는 얼굴이 팔리고 오프라인 창녀는 얼굴은 안 팔리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서 AV 배우가 유튜브 또는 한국에서 자꾸 사인회 열고 이런 걸 봤어요. 저는 이게 좀 기괴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막 창녀는 더럽다고 하면서 AV 배우는 무슨 반 연예인 또는 유튜버 대하듯이 대한단 말이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AV 배우만큼 완벽한 창녀가 있나요? 몸을 직접 팔죠. 그리고 영상으로 얼굴까지 팔리죠. 근데 왜 좋아하냐? 저는 인정함과 솔직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 낼 거 다 내죠. 돈 내면서 본인이 창녀인 거, AV 배우인 거 인정하죠. 그리고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보면 돼요. 그리고 싫어하면 되고,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면 되는 거죠. 미국에 카디비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인기 많은 이유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본인이 과거에 스트리퍼를 했고, 본인이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살았죠. 그래서 노래조차도 엄청나게 성적이고 사실 좀 저질이죠. 그러나 좋아하는 이유가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노래 가사는 안 좋아하는데 비트나 뭐 그런 거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스트리머, 일부 그 인플루언서 있잖아요. VJ. 그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온갖 깨끗한 척 다 하고 뒤에 가서는 펜트리온에서 자위 영상이나 팔면서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다 이러는 게 좀 더 더럽다는 거예요. 카디비도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스트리퍼였던 게 들키면 지금 같은 인기가 있었겠냐는 거죠. 분명히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확 떨어졌겠죠. 더럽다 깨끗하다의 근데 기준도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냥 제가 정한 기준일 뿐이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기준을 정했다고 한들 그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정해버린 거죠. 모두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저는 또 모든 창녀들이 나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걸 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성도우미가 있는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화이트 핸즈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성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성문제를 일본에서는 색다른 서비스로 제공한다. 그것을 사정간호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중증 신체 장애 때문에 자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손도 못 움직이니까 자위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간호 자위를 도와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위를 성욕 해소를 도와준다는 것에서 창녀와 어떻게 보면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봉사도 있겠죠.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하반신 장애인이 아닌 이상 또는 뭐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성적 욕구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대부분 사람들이 선천적인 장애인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후천적인 장애인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연애도 하고 자위도 하고 성관계도 했던 멀쩡한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장애인이 되어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후천적 장애인은 그렇게 장애 정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냥 뭐 무릎 수술하고 뭐 목발 짚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지체장애인가 생긴 그런 지체장애인들은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성욕 해소를 도와주는 것도 창녀고 꼭 더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자위조차도 못하는 장애인이 성욕 해소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은 오히려 AV 배우나 온라인 오프라인 창녀들보다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법적으로 있는 직업이고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VJ 관련 영상 올리면서 제가 병신짓 해가면서 채널 키우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두 가지가 부모님 자식한테 안 부끄럽고 싶다는 거였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화이트 핸드라는 직업으로 살면 자랑스럽진 않겠죠. 근데 꼭 부끄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되었다고 또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욕이 없는 게 아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인 성욕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사람이 부끄럽고 비웃음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서비스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자위를 받는 것조차도 창피해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는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뭐 돈 대신에 식량으로 받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창녀는 자신의 몸을 팔고 누군가는 그 몸을 사야죠. 연애와 사랑이 없는 그냥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녀는 더럽다고 욕하고 몸을 사는 그런 구매자들도 더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창녀와 관계를 하려고 한 사람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50대예요. 아니면 뭐 지체장애인이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욕만 할 수 있냐는 거죠. 좀 측은하지 않나요? 팔, 다리 멀쩡하게 다 달려도 연애하고 결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후천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서로 같이 사는 거지. 일반인이 처음부터 장애인과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드물고 정말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말이죠.
시각장애인과 연애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과의 그런 연애 생활을 굳이 안 해봐도 얼마나 힘들지 그 예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경험을 해봐야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연애를 하면 장애인이 대단한 거지, 그 연애 못하는 장애인한테 한심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너는 왜 장애인이라고 노력도 안 하고 연애 하나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 멀쩡한 성인들도 갈수록 연애가 결혼이 어려워지니까요. 하물며 장애인이 얼마나 연애 자체가 힘들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생기면 좋고 이왕이면 예쁘면 좋고 이왕이면 키 크면 좋은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장애인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문제지만 자식까지 가기도 전에 그냥 서로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장애라는 게 너무 걸림돌이 많이 되잖아요. 하물며 근데 이런 지체장애인이 또는 뭐 5, 60살 넘은 사람이 성관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돈 주고 창녀와 성관계 한번 해본 게 그렇게 잘못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인 거는 그저 불법이라서 잘못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창녀가 합법화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이 사람들을 욕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좀 측은하지 않나요? 되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고 연애하고 있는 그런 멀쩡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그냥 성관계하고 싶어서 성을 구매하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관계가 이혼 사유잖아요. 이혼 사유일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인간 욕구가 성욕, 식욕, 그리고 수면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욕을 해결조차도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깝죠. 네. 그래서 저는 창녀라는 그 직업이 그 더럽고 깨끗함이 무엇이 기준이고 어떤 게 더러운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번 주제는 약간 끝마무리가 매끄럽지가 못했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요번에 생각이 든, 그리고 생각을 해본 그런 주제였습니다.